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어제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정치 보복 발언을 규탄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청년들과 일부 노조가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지역 여야가 날선 비판과 지지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직 광역기초의원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현 정부에 대한 수사 발언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윤 후보가 통합이 아닌 분열을, 화합이 아닌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보복 망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그리고 본인의 비리, 부인의 비리, 장모의 비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이실직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라.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청년들과 공무원 노조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울산 지역 청년 10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윤석열 후보의 청년 도약 보장금과 청년 원가주택 공약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윤석열입니다.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도전과 기회가 주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부 공공기관과 전현직 공무원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노동조합 총연맹도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을 바로 세우고 안보를 강하게 할 대통령은 윤 후보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역 여야는 15일 오전 일제히 대선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양 진영은 상대 후보를 향한 날선 비판과 함께 대선 공약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표심을 호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3월 8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단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아닐 경우 어깨띠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으면 안 됩니다. 또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경우도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노후 교량 등 기반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희웅 시 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최근 빈번한 지진 발생에 따라 공공기반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다며 건설된 지 수십 년이 지난 태화교와 명천교, 번영교의 경우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교량인 만큼 내진 보강 계획과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어 울산시의 재난기금이 코로나에 집중되면서 정작 필요한 사회기반 시설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기금 추가 확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구 명정천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욱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지난해부터 명정천, 하천 정비와 친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울산시에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하천이긴 하지만 국가정원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하천인 만큼 울산시와 중구청이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연형 생태 하천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과 지방하천으로의 승격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 지역 초미세먼지에서는 이온 성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야음동 미세먼지 측정소에 지난 1년간 초미세먼지 구성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온 48.4%, 탄소 15.5%, 중금속 6.1% 순을 보였습니다. 이온 성분 중에서는 황산염이 36.2%, 질산염 32.1%, 암모늄염 23.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울산의 초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은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2차 생성에 의한 결과로 확인됐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가 사재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중단되면서 이제는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1인당 한 번에 5개씩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자가검사 키트를 아예 취급하지 않겠다는 약국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구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중단된 지 사흘째. 동네 약국을 찾았습니다. 자가검사 키트 있어요? 아니요. 보통은 안 했네요. 이제 줄지 않으시면 모르겠는데. 인근의 다른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오늘 들어올지 내일 들어올지. 지난 13일부터 자가검사 키트를 한 번에 5개씩만 살 수 있게 됐지만 키트를 구하지 못해 헛걸음하는 건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자가검사 키트 판매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약국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2년 전 다른 업무는 못할 정도로 공적 마스크 배분에 매달렸지만 정작 돌아온 건 세금 폭탄이었다는 겁니다. 절대 매출액이 증가하다 보면 이익과 상관없이 카드 수수료도 증가하게 되고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료든 이런 게 다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엄청 고생은 많이 했는데 정부에서 이제 뭐 연세 부분이나 이런 걸 약속을 했다가 결국 하나도 못 지켰거든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도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 키트는 낱개로 나눠 판매해야 하는데 이 작업에 드는 비닐 지퍼백 등의 비용은 오롯이 약국 부담입니다. 대충 패킹하지 않아요. 살균 소독하고 일회용 장갑 끼고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소분되는 시간과 노동이 상당히 많이 투여되거든요. 근데 그것 대비 그런 인건비는 보상을 받지 못하죠, 실제적으로는. 약국 한 곳에 입고되는 수량도 하루 50개에 불과한 데다 정부가 최고 가격제 도입까지 검토하면서 자가 키트를 취급하지 않는 약국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공급량이 부족한 데다 아예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약국까지 등장하면서 자가 검사 키트 풍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탄소 중립을 선도로 지역경제 지속성장 견인을 비전으로 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 1차 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자청은 탄소 중립 거점 성장 기반 조성과 핵심 전략 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미래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 유치 활동 전개, 경제자유구역청 기능 강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은 2033년까지 8개 지구가 1, 2단계로 나눠 추진되며 국내 5조 3천억 원, 해외 2억 달러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개설된 남구 삼산현대시장이 오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11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늘자로 삼산현대시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 공모사업 신청 자격과 노후시설 개해 보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남구청은 지난해 지역 최초로 묵어현대시장과 수암회 수산시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체납자별로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를 할 수 있는 체납 분석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체납자들의 차명재산을 압류할 방침입니다. 중구청이 지역 최초로 태화강 체육공원에 야외 빙상장을 운영한 결과 18,0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36일간 태화강 체육공원에 야외 빙상장과 썰매장을 운영한 결과 누적 이용자는 18,279명으로 일일 평균 50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이용자의 5%는 부산과 경주 시민들이었다며 앞으로 야외 놀이시설을 추가로 발굴해 조성하는 등 가족 체험형 놀이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가 취약계층에 대해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추진합니다. 대상자는 울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265명입니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기초생활수급 증명서를 지참해 가족보건의원을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세금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동구의 관광사업들이 1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인 일부 주민들이 분쟁을 겪으면서 사업 시작이 미뤄지고 있는 탓인데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동구 방어진항 구석에 방치된 컨테이너 박스. 안에는 한눈에 봐도 새 것으로 보이는 자전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해 초 대왕암공원과 슬도, 방어진항 등 동구 해안길을 따라 운영하려고 마련한 전기자전거입니다. 3천만 원을 들여 구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바퀴가 땅을 밟은 적조차 없습니다. 방어진항 인근에 3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건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조성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상가 자리는 여전히 공실입니다. 게스트하우스와 사무실도 사람이 사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방어진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도시재생 사업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1년 전부터 기반 시설을 마련했지만 운영 주체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내부 갈등을 겪으며 사업이 지연된 탓입니다. 일부 회원들은 임원진들의 투명성과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임직원들이 이제 본인들 위주로 이제 조합원을 알려주지 않고 하는 행동들과 그다음에 이제 조합 가입 절차들이 너무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임원진들은 이미 정부 허가까지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사, 감사 선출을 해서 임시총회를 통해 가지고 선출이 된 사람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의 허가도 지금 득한 상황입니다. 초기 조합 설립을 유도하고 사업 허가권을 쥐고 있는 동구청은 이들의 갈등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조합 내부의 문제가 사인 간의 갈등인 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쪽 조합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거래된 거를 저희가 이걸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좀 저희가 시간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대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변명이 아쉬운 건 이 사업들이 수십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대왕암공원 연계관광 사업이란 점입니다. 출렁다리로 동구 관광이 주목받고 있지만 관련 연계관광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계관광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 개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다음 달 새학기부터 울산중학교와 울산여자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새학기부터 울산중과 울산여중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며 울산중학교 교명은 그대로 사용하지만 울산여중은 교명을 가온중학교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학교는 지난해 남녀공학을 추진하면서 총동창회와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학생과 학부모 등 관계자 전체 찬성률이 60% 이상을 보여 남녀공학 전환이 결정됐습니다. 울산대학교가 대규모 학과 구조 조정에 이어 울산 학생에게도 기숙사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대는 울산 외 지역 학생들에게만 개방했던 기숙사를 2023학년도부터 울산 학생들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대는 첫 해 수용 인원을 100명에서 200명 규모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숙사 개방으로 울산 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울산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정원 미달 87명을 기록하고 올해도 1차 등록 마감 결과 등록률이 89%에 그치면서 2024년 시행을 목표로 대규모 학과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2022년도 울산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지원에 나섭니다. 시교육청은 올해 CEO 간담회와 찾아가는 교육감 기업 방문, 산관학 합동 간담회 등 기업과의 소통 강화에 주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 직업교육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연수를 새롭게 개설하고 지난해 울산산업고와 울산기술공고에 이어 올해는 울산미용예술고까지 임차 스쿨버스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는 AI 면접 교육, NCS 직업 기초능력 향상 교육을 올해 500명까지 확대 실시하고 채용 박람회를 통해 맞춤형 취업 매칭 기회도 확대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BNK 경남은행이 어제부터 모바일 뱅킹을 통해 희망플러스 금융지원 특례 보증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망플러스 금융지원 특례 보증 대출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1년간 2차 보전 지원하며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대출 금리는 0.6% 수준입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자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1,000만 원 한도로 대출 가능합니다. 회원들의 수강료를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헬스 트레이너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정호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중구의 한 헬스클럽 트레이너인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모두 87차례에 걸쳐 수강료 2,600여만 원을 빼돌린 뒤 빚을 갚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데 이어 헬스장 금고에 보관된 현금 80만 원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